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인 것이죠.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평온함, 안정, 희망.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행복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행복을 불러오는 걸까요? 물론 큰 행운이나 인생 역전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워낙 성공 확률이 적은지라 이번 생에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역전에 모든 것을 걸고 행복해지기보다는 먼저 습관을 고쳐 행복감을 느끼면서 언제 올지도 모를 그 큰 거 한 방도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6가지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일찍 자고 일어나기. 어릴 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새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라도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하지만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저녁에 더 활력이 넘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생체 시계가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믿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일어나는 올빼미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빼미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사회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죠.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쳐 태양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도 태양이 뜨고 지는 일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 세로토닌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맞지 않게 생활하면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일찍 잠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하루 계획을 짜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결된 습관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9시, 10시면 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 일찍 자야 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중장년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을지라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밤 10시가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이고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됩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 골다공증 예방, 우울증 완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아침 시간의 여유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또는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지혜로워진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300년 전의 이 지혜는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취침 시간을 두세 시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15분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매주 취침 시간을 15분씩 앞당기면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한두 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독서를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존중하는 마음 가지기.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이보다 더 훈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중의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나다니다가 얼굴만 겨우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시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거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 등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결국 그 마음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와 우리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직장에서나 일상 속에서나 먼저 존중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깊은 태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종종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과소평가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존중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등이 모두 존중의 표현입니다. 특히 세대 간의 존중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도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권장해야 합니다. 존중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기 존중이 없다면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존중하면 할수록 그는 다른 이들도 더 존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존중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퍼져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에는 종종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존중의 표현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존중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 친구, 이웃, 가게 점원, 버스 기사 등에게 작은 존중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해보세요. 존중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연결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호기심 가지기.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만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점, 같은 산책로, 같은 TV 프로그램. 이러한 반복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특별한 기억이 없는 반복적인 날들은 뇌에서 하나의 기억으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세상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호기심은 또한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학습자들은 더 오랫동안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노년기에도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읽기도 호기심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선택해보세요. 역사, 과학, 철학,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관점, 트렌드, 기술에 대해 배우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호기심은 우리 삶에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열정과 경이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모든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과학자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지혜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기쁨,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이러한 호기심 어린 태도가 노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용서하기.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 분노, 원한, 쓰라림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지옥일 뿐이고 내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정작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1990년대에 천주교에서 시작한 네타쇼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천주교 미사에서 사용되는 고백의 기도문에서 따온 이 운동은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먼저 들여다보자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나의 책임도 돌아보자는 이 운동은 용서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신, 모욕, 학대, 무시. 이런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하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큰 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반면 용서의 힘은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용서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더 깊은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용서가 나약함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성숙함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꼭 복수하고 싶더라도 그 복수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분노를 털고 평안하게 잊고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괜찮았다거나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공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더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때로 놓아주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원한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오래된 상처와 원한을 함께 정리하는 것은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과 상처는 노년기에 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불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때로는 간단한 대화나 편지 한 통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거나 여전히 해를 끼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내면의 용서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 놓친 기회,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자책감은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기 수용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현재와 미래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용서의 습관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습관, 건강을 잘 챙기기. 모두가 알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생활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이상하게도 종종 간과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연금 같은 돈 모으기에만 온 신경이 쓰이지만 그 돈을 모아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관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영양, 수면, 그리고 정신 건강입니다. 먼저 신체활동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여 낙상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30분씩 걷는 게 더 효과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한번 크게 운동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대지 말고 꼭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운동해 보세요. 걷기는 가장 접근성 높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 건강, 체중 관리, 뇌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러한 감소를 늦추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덤벨, 탄력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영양소 흡수율이 감소하고 식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 설탕,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체계 강화, 인지 기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사회적 역할의 변화,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으로 인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마음 챙김 연습, 취미 활동, 사회적 연결 유지,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10분 걷기, 식사에 채소 1가지 더 추가하기,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 쉽고 예후도 좋습니다. 예방접종, 시력 및 청력검사, 골밀도 검사 등 나이에 맞는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건강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모여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습관, 자기 자신을 믿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게 하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나의 나이를 핑계대고 머뭇거리거나 자신감이 없어 뒷걸음질 치지 말고 크게 한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믿고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노년기의 자신감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취나 외적인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싹틀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성취와 극복한 어려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내면에 강인함과 회복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세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난 그런 걸 할 수 없어.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해 보세요. 난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배울 수 있어 천천히 시작해 보자. 실패해도 그것은 배움의 기회야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넷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큰 도전 앞에서 주춤할 때는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은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고유하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감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자신의 진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노년기의 자신감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함과 함께하는 자신감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노년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신을 믿고 그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6가지 습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습관들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형성해온 습관과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후 준비를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과 배움, 성장의 기회가 가득한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그리고 지금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의 사소한 습관은 모두 제 역할을 다한 결과로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